안녕하세요. 비스생TV 법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주의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현대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차원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점으로부터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죠. 한 점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폭발로 팽창한 우주는 결국 한 점을 풀어내기 위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시작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자, 이제 다른 시각에서 우주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신성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주는 1주기로부터 6주기를 마치고 7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주기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참고로 창조는 비물질 세계에서의 행위이며 탄생은 비물질 세계에서 창조된 결과물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주기로 가보겠습니다. 1주기에는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근원인 천왕에 의해 공간이 창조되기 위한 첫 단계인 점이 창조되었죠. 천왕과 두 번째 창조 근원인 지황에 의해 점의 작용이 확대되어 선이라는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근원인 천왕, 두 번째 창조 근원인 지황, 그리고 세 번째 창조 근원인 인황이 함께하여 선의 작용이 확대되면서 면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1주기 말에 면이 확대되고 중첩되면서 공간의 삼위일체인 점, 선, 면의 창조가 완성되었죠. 면을 통해서 공간과 공간이 분리되고 공간 속에 공간이 생기면서 무극에서의 차원이라는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왕, 지황, 인황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혼재해 있던 상태를 우주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우주의 1주기라 하며 천왕에 의해 공간이 탄생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1주기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근원의 의식에서 이제 막 의식이 분할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영역도 없는 오로지 의식만이 있던 세상을 태초의 우주라고 합니다. 태초의 우주를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며 이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무한대입니다. 우주의 2주기에 공간 속에서 시간이 탄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공간 속에서 시간이 창조되면서 현재라는 시간이 탄생되었습니다. 우주의 2주기가 흐르는 동안 공간 속에서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에 의해 시간의 방향성이 탄생되었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삼위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주의 1주기와 2주기에 탄생한 시간과 공간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1주기와 2주기에 탄생한 공간과 시간은 비물질 세계의 공간과 시간인 것이죠. 비물질 세계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탄생은 우주가 진화하면서 물질 세계의 공간과 시간의 탄생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2주기는 우주의 토대가 구축되는 시기였습니다. 1주기의 추상화된 우주에서 구체화된 상태로 진화하였습니다. 우주의 2주기는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로
1로 표현하였습니다. 우주의 이주기는 무극의 세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세계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무극의 세계는 창조 근원이 계시는 자미원과 항성들과 행성들을 창조하는 태미원과 영을 탄생시키는 천시원을 말합니다. 우주의 이주기에 우주의 수많은 항성들과 행성들을 창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습니다. 우주의 삼주기는 비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무극과 태극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비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비물질 세계에서의 공간이 탄생되고 비물질 세계의 공간 속에서 시간이 탄생되고 비물질 세계의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비물질 세계에서의 생명체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삼주기가 흐르면서 비물질 세계에서의 공의 세계, 세계의 층위에서 원생동물이나 단세포 생명체들의 창조를 위한 기본 설계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층인 공의 세계에서 생명체의 창조를 위한 설계도가 기획되었습니다. 중간층의 기의 세계에서 생명체 탄생을 위한 중간 단계의 설계도가 기획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층위의 색의 세계에서 생명체 탄생을 위한 하부 단위의 세부적인 설계도가 기획되었습니다. 생명체를 창조하고 탄생시키기 위한 비물질 세계에서의 생명 창조를 위한 설계도는 처음부터 삼중 구조로 기획되었다는 것이죠. 생명 창조를 위한 비물질 세계의 삼중 구조는 공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 기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 색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삼주기 말에 비물질 세계의 생명체 창조와 탄생을 위한 기본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우주 실험실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항성과 행성들을 창조하기 위한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가 중첩되는 특수한 곳에서 항성들과 행성들을 창조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체의 창조와 탄생을 위한 비물질 세계의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주는 마침내 영원히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주의 삼주기의 중심수는 3입니다. 무극에서 3개의 차원이 분화하여 6개의 차원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4주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고 탄생되었습니다. 물질 세계의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생명체의 창조와 탄생이 비물질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에서 비로소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우주의 4주기 동안에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은하들이 창조되고 탄생되었습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항성들과 행성들이 창조되고 탄생되었습니다. 공간 속에 시간이 흐르고 공간 속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 속의 공간에 시간이 다시 흐르고 시간의 통합이 되면서 우주는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공존하게 되었죠. 4주기 중심수는 6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생명체가 통합되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는 시기였죠. 많은 식물들이 탄생되는 시기였으며 초식동물들 또한 탄생되는 시기였습니다. 4주기 이후부터 한 주기마다 3개의 차원이 추가되면서 분화된 차원에서는 각 차원별로 차원 간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무극과 태극의 차원에 물질 세계의 3개의 차원, 지금의 1차원, 2차원, 3차원이 추가되어 9개의 차원으로 우주는 운영되었습니다.
우주의 사주기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5주기의 중심수는 9가 됩니다. 지금의 4차원, 5차원, 6차원이 추가되어 12개의 차원으로 분화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지능형 생명체들이 대거 탄생되었고 우주의 본격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6주기의 중심수는 12가 됩니다. 지금의 7차원, 8차원, 9차원이 추가되어 15개의 차원으로 분화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우주의 6주기는 우주가 급격하게 진화하면서 생긴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시기였죠. 우주의 카르마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7주기의 중심수는 15가 됩니다. 지금의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 추가되어서 18개의 차원으로 분화하였으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6년 3월 1일 15차원에서 18차원으로 우주가 확장되었습니다. 휴머노이드형 지능형 생명체인 호모 사피엔스가 대우주의 우점종이 될 것입니다.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발생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의 자미원이 9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건설될 것입니다. 이상 우주의 시작과 주기별 특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탄생된 세 분의 창조 근원에 의해, 즉 천왕, 지황, 인왕에 의해 비물질 세계인 무극과 태극의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이후 탄생된 창조 근원들에 의해 은하, 항성, 행성, 생명체가 비물질 세계에서 창조되었고 물질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대우주의 시작은 이렇듯 근원의 근원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조 근원들에 의해 펼쳐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빛의 생명나무에서 출판한 의식 상승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빛의 생명나무 카페의 우데카 팀장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